초급자분들에게 운동을 알려드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보다 기본 개념이 없는 게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상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서 롤 같은 대중게임이나 유명 영화, 드라마에 비유해볼까 생각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자위. 자위야말로 제 채널 구독자의 절대 다수인 남성분들이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구나. 주레카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자위를 위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흔드는 게 맞는지 남들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미 본능적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지금 기분 좋을 뿐이고 별다른 기술 없이 엄마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헬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위 때처럼 헬스가 끝난 후에 완료되었다는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을 풀고자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여러 정보에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준비 운동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가야 하는지 찾아보다 정적 스트레칭이 부상을 방지한다는 정보와 정적 스트레칭이 근력 감소와 근섬유 손상을 유발한다는 정보 사이에서 헷갈리지만 자위는 언제 손을 흔들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얼마가 좋은지 누군 짧게 하라 누군 길게 하라는 말에 헷갈리지만 자위 때는 언제 손을 멈춰야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프거든요. 때론 천천히 즐기기도 하고 때론 급하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간다죠.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물론 장시간 자위가 전립선에 안 좋듯 너무 오래 운동하면 근손실이 옵니다. 흑자놈 오늘도 헛소리한다 싶었는데 의외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그립감이네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이곳보다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곳 위주로 조져야 기분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느낌이 오니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상태가 변하고 느낌이 오는 주지를 이용한 자위는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근육은 마치 이 주지와 같습니다. 이미 근력과 근신경계가 발달한 중상급자들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하고 있구나. 근육의 중량을 먹이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온몸의 근육이 주지처럼 민감하다면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지요. 근력과 근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은 초보 초급자들의 운동은 마치 귀드가 없는 주지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알려준 대로 움직여봐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귀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 흔들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연한 대전제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위아래로 흔들지 말고 좌우로 돌려보라는 말에 돌려도 보고 누군가 흔들지 말고 잡고 있어야 좋다는 말에 잡고 있어도 봅니다.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초보 초급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귀드입니다. 귀드만 생기면 기술이 없어도 흔드는 게 서툴어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헬스에서의 귀드가 바로 근신경계가 발달한 근육입니다. 네, 돈이 돈 벌듯 근육이 근육을 만듭니다. 운동신경 타고난 사람들이 헬스를 처음 해도 몸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귀드를 장착하고 시작하니 남다를 수밖에요. 그게 아닌 보통의 초보 초급자들은 일단 귀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정석대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정석 중에 하나는 완전한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완전 가동 범위이고 슬프게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완전한 가동 범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중량은 쥐는 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중량은 마치 너무 꽉 쥐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야,
너무 가벼운 중량은 이렇게 헐렁한 그립과 같아서 여기서 오는 간질간질한 느낌도 싫지 않고 자극이 오기도 하지만 적당한 쥐는 힘, 그러니까 적당한 중량을 사용해야 비로소 최고의 자극이 옵니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 주쥐는 고딩 때 이후로 발전이 없지만 근육은 계속 성장하기에 주쥐를 쥐는 힘은 항상 같아도 되지만 근육을 조지는 중량은 계속해서 늘어야 합니다.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점진적 과부하라는 정석을 지켜야 해요. 자세가 바르다는 전제 하에 중량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힘과 근육과 근신경계의 발달을 이뤘다면, 그러니까 주쥐에 귀드가 생겼다면 이제 다른 기술을 익혀도 됩니다. 자극이 잘 오는 쪽만 괴롭혀 줄 수도 있고, 위에서 10개, 아래에서 10개, 전체적으로 10개 하는 등의 변칙 기술도 좋습니다. 중급자 이상이 되면 땔감도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도둑질 하듯 치던 어릴 때와 달리 지금은 작품을 선별하는 느긋함이 있듯 초보 초급자는 일단 집에서 가까운 아무 헬스장이나 등록하는 게 좋고, 중급자 이상이라면 자기에게 맞는 헬스장을 찾는 게 좋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면 두 성진국처럼 우리에겐 프리웨이트와 머신웨이트라는 선택지가 있고, 미국파와 일본파가 싸우듯 프리웨이트파와 머신웨이트파는 항상 다투지만 저는 둘 다를 외칩니다. 둘 다 즐기세요. 여러 다양한 배우, 장르 취향이 있듯 헬스에서도 개개인이 선호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들 예쁘다고 하지만 나는 시무룩할 수 있듯, 다들 바벨 벤치프레스가 좋다지만 나는 덤벨이 잘 먹는다면 그걸 하면 됩니다. 얼굴만 봐도 신호가 오는 배우가 있듯 유난히 잘 먹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귀드가 생긴 후에 즐길 수 있는 취향과 호불호의 차원입니다. 주의하실 점이라면 헬스를 하면서 스테로이드의 유혹에 빠지듯 우리는 자위를 하면서도 여러 불법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당신을 근육맨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위험하듯 그것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추럴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추럴을 지향하세요. 운동 장비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랩이나 파워벨트 같은 운동 장비는 이것처럼 우리를 더 안전하고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너무 의존하지만 마세요. 흑자일씨였습니다. 바이바이.